배려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절대,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말자. 그래도 저 보험한테 많이 자문 얻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지 위반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내가 고의적으로 이거를 설계사든 보험회사를 속여서 거절이 되기 때문에 혹은 비싼 유병자 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고의로 고지 위반하고 가입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혹은 내가 고의가 아니고 정말 절판 때문에 내일 상품이 없어지니까 후다닥 빨리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혹은 7일 이상 통원 치료 아니면 30일 이상 약 복용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고지 위반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못 받을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전에는 신상품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저 보험왕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 위반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 올릴까 말까 동종업계 일하시는 설계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악이용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계약자 시청자분들도 악이용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정답은 없어요. 고지사항은 표준체란 유병자 보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표준체 보험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죠. 하지만 5년 이내에 중대질병이나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은 모두 다 고지하고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 같은 경우도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은 웬만하면 다 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이 오면 2년, 3, 5 오면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고지하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물론 맨 끝에 5는 5년 이내에 중대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표준체든 유병자 보험이든 가입을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고지 위반했다. 수술하든 입원을 하든 중대질병 걸려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보험 사고가,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오겠죠? 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조사가 나왔을 때 쫄지 말고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과, 그리고 보험회사가 고지 위반해서 보험금을 못 줄 때, 혹은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했을 때 강제 해지 안 당하는 노하우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인과관계입니다. 보험왕이요, 설명을 드린 이 인과관계는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암보험을. 그런데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예전에 내가 용종으로 인해서 용종 제거를 했어요. 암보험 가입할 때 당연히 고지사항이 포함이 되겠죠. 용종 제거는 수술과 똑같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돼요. 3년이든 5년이든 그쪽 부위는 부담보로서 가입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이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부위가 고지 위반했는데 그 부위가 나중에 암이 걸렸어요. 내가 과연 용종 제거했는데 그걸 고지를 안 했다. 과연 나중에 암이 걸렸는데 그 인과관계, 그 고지 위반했던 원인으로 인해서 암이 걸렸냐? 당연히 보험금은 못 주겠죠. 하지만 인과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보험금은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ABA생명에서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대상포진, 고당대통 보험이 3, 4만 원대, 고혈압만 500이면 만원대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나왔는데요. 자, 기존에 제 구독자분께서 수술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입원도 많이 했고요. 실비 청구나 입원비, 수술비 청구했을 때 당연히 뜨겠죠. 모든 보험회사가 공유를 하다 보니까 ABA생명에서
아, 이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입 안 시켜줄 거야, 가입이 시켜줄 거야. 청약의 성립과 거절은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수술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고지해가지고 괜히 거절될 것 같아. 그래서 고지 위반하고 가입을 했어요. 만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1년 뒤에 고혈압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 지급이 될까요? 수술이나 입원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과연 원발성 고혈압, 네, 본태성 고혈압이죠. 본태성 고혈압으로 과연 인과관계가 있냐? 수술과 입원을 많이 했다고 과연 고혈압 진단을 받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성립이 안 되면 보험금은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가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수술과 입원을 많이 해서 이분이 뭐 혈압 수치가 많이 높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보험회사가 찾게 된다면, 네, 보험회사가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해명을 한다. 보험금을 안 주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회사가 찾는 거예요. 반면에 보험금을 줘라. 이거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부분을 계약자 피보험자가 찾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1대1에서 보험금을 못 줍니다.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험회사가 해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무조건 백발백중 보험회사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이 부분들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원인과 결과가 성립이 안 되는데 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최근에 실제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실제 고객이 고혈압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뇌혈관 허혈성을 고지 위반하고 고혈압 얘기를 안 하고요. 가입을 했어요. 근데 실제 이분이 뇌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가입하고 1년 만에. 뇌경색 진단 받았는데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유병자 보험도 아니고 표준체 보험인데 고혈압 고지 안 하고 가입했어. 원래 이거는 유병자 보험밖에 안 돼. 혹은 비싼 할증으로 인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표준체 보험을 가입했어. 고혈압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고지 위반이야. 보험금도 못 주고 강제 해지를 할 거야. 그래서 해지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저와 저희 손사, 담당 손사가 나와서 그 보험회사 상대로 싸우는데 결론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고혈압으로 뇌혈관, 뇌경색에 진단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 한번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물론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학회에서는 그런 판례도 있고 고혈압이 혹은 당뇨가 뇌혈관과 허혈성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논문이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문이나 데이터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되죠. 자, 이분은 실제 고혈압으로 뇌경색이 왔냐 안 왔냐,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면 보험금을 포기할게. 하지만 반면에 집요하게 얘기해서 정말 대학병원 가서 그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원장님, 이분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실제로 왔나요? 그런 인과관계가 있었나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도 저희한테 의사소개서 써줬는데 그런 데이터,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뇌혈관 심장질환이 올 확률은 높지만 이분은 그런 걸로 뇌경색이 걸렸다는 그런 입증, 그런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계약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써줘가지고요,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입할 때는 당연히 고지사항을 준수하고 꼼꼼히 체크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고지 위반해서 가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정말 내가 깜빡하고 가입을 했다. 고지를 안 하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추가 고지가 가능한 회사가 있고 추가 고지가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웬만한 보험회사들은요, 추후에 가입하고 나서 추가 고지가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간혹 추가 고지를 받아주는 회사도 있는데 그래봤자 가입하고 한두 달, 두세 달 이내에 추가 고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무신결에 지나갔어요. 무신결에 지나갔는데 그 부분으로 추가 고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으니까 벌벌 떨면서 발 뻗고 못 주무시면서 그거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여태까지 3년치, 5년치 납입한 거 포기하고 해지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유지를 하시길 바랄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지 위반했다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인과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고지위반했던 내용과 현재 보험금 청구할 내용이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 뻗고 못 주무시고 고지위반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보험금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강제해지는 그전에도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고지위반으로 강제 해지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강제해지를 못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고지위반을 안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경우, 한 달 전에는 강제해지가 되지만 이 사람은 고지위반했네? 근데 한 달이 넘었어요. 조치를 한 달 이후에 조치했어요. 그거는 강제해지를 못합니다. 결론은 한 달 이내,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는 강제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만 무조건 넘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보험금 청구, 병원에 보험금 청구가 2년 동안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25년 1월 달에 보험 가입했는데 2027년 1월 달 2년까지 병원에 간 적도 없고 보험금 청구 사유가 전혀 없다. 보험회사가 그 이후에 강제 해지를 했다 할지라도, 강제 해지가 아니죠. 고지위반을 했던 내용들을 알다 할지라도 강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보험가입 체결 후에, 체결이 뭐죠? 수납. 보험회사가 출금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해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악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깜빡하고 고지위반했던 그런 부분들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은근히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험금 받고 못 받고는 인과관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강제 해지당하냐 강제 해지 안 당하냐, 이런 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세 가지. 고지위반한 날로부터 보험회사가 한 달 지났으면 강제해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2년 동안 없을 때, 세 번째로는 계약 체결 이후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강제해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예요. 보험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중요해요. 강제해지 못할 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계약 체결 3년 이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2년 동안 없을 때, 건강검진 포함해서, 세 번째로는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강제 해지를 못 하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강제 해지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있다 할지라도요, 강제 해지 안 나가는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가입하고요, 2달 만에 수술비를 청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와서 너 5년 이내에 2번 수술을 했는데 왜 고지를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 해지할 거야. 그렇게 쉽게 못 한다는 거죠. 강제 해지를 못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 강제 해지했을 때 그 예전에 그 사유가 있죠. 내가 고지 위반했던 내용이 가입한 그 상품에 대해서 과연 고지를 했을 때 보험회사가 거절이 될 수 있는 그 상품들은요, 당연히 강제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지 위반했던 그 수술과 입원한 그 병명이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고지를 했을 때 보험회사가 만약에 인수를 해준다, 혹은 부담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할증으로 인수를 해준다, 강제 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보험회사가 너 고지 위반했는데 그거 강제 해지할 거야, 이럴 때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자, 이 상품은 내가 고지 위반했던 그 변명이 고지하면 부담보로서 가입이 되는데 이거 다시 심사 올려주세요. 심사 올려주세요. 그럼 보험회사가 심사 올려줘서 부담보나 혹은 보험료를 더 많이 받겠다, 할증으로 받겠다, 그렇게 나오면요, 당연히 할증이나 부담보로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제 해지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손사들이 이거 고지 위반했으니까 이거 강제 해지할 거예요,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강제해지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내가 고지 위반한 건 잘못했지만 고지 위반했던 그 변명이 이 상품에 대해서 만약에 인수를 안 해주면 당연히 고지 위반으로 강제 해지가 된 거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 제가 옆에 담당 설계사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고지 위반했던 내용으로 고지를 다시 처음부터 신계약 가입할 때 고지하면 부담보나 할증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증이나 부담보로서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죠. 보험금 받고 못 받고는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고요.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강제해지 안 당하는 이런 내용들은 한 달 지났을 때, 그 건강검진 포함해서 2년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체결 이후 3년 지나면 강제해지는 안 당하지만 그 전에 보험회사가 내가 가입한 날로부터 2년이 안 됐고 3년이 안 됐어요. 그럴 때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 또한 쉽지는 않고 이 상품이 내가 고지 위반했던 내용을 얘기를 해도 부담보로서 가입이 된다고 하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면에 이럴 수는 있어요. 이 상품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년 전에 암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암이 걸렸는데 고지 위반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그걸 알게 돼서 강제 해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암에 대해서 기왕력이 있는 사람은요, 최근에 암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은 유병자 보험 빼놓고는 거의 다 인수를 안 해줘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거절이 되겠죠. 당연히 강제 해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뇌혈관이나 심혈관이나 이런 중대 질병 아니면 입원이나 수술을 정말 다건으로 보험 청구를 많이 했어요. 그랬을 경우 처음에 고지했을 때 당연히 보험회사가 가입을 안 시켜주고 반송이 되는 그러한 질병이다. 그런 다건이다. 당연히 나중에 추가 고지나 아니면은 고지 위반해서 보험회사가 다시 고지를 한다 할지라도 보험회사가 인수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냥 강제해지 그냥 눈앞에서 코베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강제해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마다 인수 조건이 틀려요. 표준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인수가 해주는데 부담보다 할증으로. 그런데 인수가 안 되는 중대질병이나 아니면 입원 수술을 오랫동안 많이 했다. 여러 가지 인수가 안 되는 두통, 원인 모를 상세불명의 두통, 아니면은 췌장염 이런 거는 보험회사가 잘 안 해줘요. 아니면 강직성 척수염, 네, 이런 거는 보험회사가 잘 인수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재심의를 받으면 당연히 거절될 수밖에 없다. 그 강제해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내가 감기나 아니면 수술 한두 번 했는데 고지 위반했는데 보험회사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재심사 받아서 다시 부담보나 할증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 위반해서 강제해지 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이 병력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정확하게 하겠어요? 저도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통원 몇 번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꼼꼼한 사람들은 내가 건강보험공단에 가가지고 5년치 급여 부분들을 의료보험 받은 급여 부분들을 기록해서 고지해서 가입한 사람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웬만하면 조사도 타이트하게 안 나갔고요. 고지 위반 이런 걸로 페널티도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고지 위반이나 이런 게 많이 비실비실하다 보니까 이제 손사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안 주려고 어떻게 하면 강제 해지를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보험회사는 손해사용사 나온 서브에 있죠. 얘들은 어떻게 하든 부담보나 할증 아니면 강제해지 보험금을 부지급해야 나중에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절대 전부 다 오픈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픈해 주시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고객님 편이에요.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걸러서 최대한 보험금을 계약자 입장에서 유리하게끔 제가 보상가 직원이 얘기해서 받아줄 테니까 저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다 얘기하면 안 된다. 왜? 걔네들 나중에 보험회사 직원과 샤바샤바 해가지고 나중에 고객님 제가 최대한 노력했는데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한대요. 이번에 보험금 못 준대요. 이번에 50%만 주고 혹은 이번에 딱 한 번 주고요. 나중에는 못 준대요. 걔가 각서를 쓰세요. 일회성으로 받는다는 동의서를 쓰시면
이번 한 번만 줄 수 있대요. 다음엔 못 준대요.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얘를 툭하면 일회성 동의서를 써주면 이번 한 번만 주겠다. 다음부터 못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한 번만 주는 게 어디서 보험회사가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준 거지. 이번 한 번만 준다? 이거는 왠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원래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원래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보험금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이번 한 번만 줄 것처럼 자기네들이 엄청 배려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절대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말자. 그래도 저 보험한테 많이 자문 얻는데요. 모르시면 무조건 동의서 쓰지 마시고요.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쓰셔라 마셔라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게끔 받을 수 있는 노하우 꿀팁, 말 한마디에 청약비 갖는다고 하잖아요. 제 말 한마디에 보험회사 보험금 받는 사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꿀팁 저 보험왕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리고 이런 비하인드 이런 부분들을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괜히 보험회사가 신고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1대1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 앞으로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